보도 셰퍼의 돈. 한 사람의 재정 상태는 그의 자신감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자고로 돈이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용납치 않는다. 은행 잔고는 항상 화폐의 최소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거기엔 과장이나 미화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 어떤 상황에도 오그라들지 않을 당당한 자신감을 쌓고 싶으면 먼저 자신의 돈 문제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재정 상태가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 정말 솔직히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만약 당신 무의식 가운데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는 애초에 틀린 일이다. 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한가? 여기 오렌지 하나가 있다. 이 오렌지를 부드럽게 누르면 안에서 뭐가 나올까? 물론 오렌지즙이다. 그 오렌지를 짓밟으면 뭐가 나올까? 오렌지즙이다. 그 오렌지를 벽에 던지면 역시 오렌지즙이다. 이때 오렌지는 자신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내놓았느냐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 오렌지는 항상 자신이 안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온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내보인 반응에 대한 책임 말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떻게는 해결을 찾고 왜는 변명을 찾는다.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을 뿐이다. 변명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관리 영역을 넓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한도 포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라고 묻는 사람은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리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이 질문은 왜라는 질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를 포함하지 않을 뿐더러 해결을 찾도록 하지도 않는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다. 빚은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자 할 때 얻게 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기는 곧 고통을 의미한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예쁜 옷을 사거나 휴가를 가는 것이다. 뇌는 언제나 직접적이고 순간적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당신의 빚은 당신이 부자가 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당신은 먼저 시장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 당신의 수입이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들이는 것이 어제 내린 결정의 결과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 삶의 디자이너로서 당신은 자신의 수입이나 봉급이 올라가도록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 말하자면 봉급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봉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왜 더 많이 받을 만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 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상품, 서비스, 지식,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돈을 받는다. 이 가운데 당신은 어떤 가치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가? 당신 삶에 스며드는 돈은 모두 당신의 수입이 된다는 말을 잘 음미해보자. 누가 아직 당신에게 줄 돈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팔 수 있는가? 잘 생각해보자. 당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다. 자신의 능력에 얼마만한 가치를 매기느냐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이 비싸게 평가하는 어떤 가치를 당신이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감이 없어서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자신의 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이다. 돈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이다. 미천이 없으면 이자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때문에 그들은 결코 거위를 기를 수가 없다. 그들은 거위가 새끼일 때 벌써 죽여버린다. 알을 채 낳을 수도 없을 때 말이다. 당신이 황금알 낳는 거위나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이 나머지를 보낼 곳은 미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가능한 한 확실히 대비하고자 한다. 그것이 저축을 하는 이유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갖고 있는 돈의 이자로만 살 수 있어야 당신은 정말로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현재 얼마를 버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당신은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 당신은 부자가 된다. 당신이 현재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수입이 늘어났을 때는 더 못하게 된다. 수입이 적을 때가 더 저축하기 쉽다. 같은 퍼센티지라도 금액이 많아질수록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 문제는 돈 쓴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는 점이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았던 창업자는 없다.
현재 돈의 가치를 보지 말고 10년, 15년, 20년 뒤의 가치를 보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수입의 90%로 사는 것은 100%로 사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똑같이 힘들다. 우리의 소비 수준은 늘어나는 수입과 항상 나란히 상승한다.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상관없이 저축하지 않는 것은 저축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큰 어려움을 몰고 온다.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당신 역시 모든 사람이 갖는 것만 갖게 될 뿐이다. 돈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이다. 돈과 관련해선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갖고 있는 돈을 불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돈 불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돈도 잃게 된다. 복리의 위력을 알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본증식의 법칙을 무책임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복리를 통한 자본증식에는 시간, 이자율, 투자액, 이 세 가지 요소만이 중요하다.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수월하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이자율을 3배 높이면 수익은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다. 당신이 자본과 투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돈은 돈의 법칙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그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선 그들이 가진 것마저 거두어 간다. 만약 당신이 주식에 올인했다면 주식을 되팔기 전까지 당신은 무일 뿐이다. 우리가 돈을 쓰면 항상 그것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된다.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묶어두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가 된다. 행복을 이루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소망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단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2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느 책에서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읽고 똑같이 공감한 다음 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과 당장 과일 가게로 가서 사과를 사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라.